데뷔하는 문인들의 수는 하나둘 늘어나지만 한정된 문학 발표의 공간은 그들의 왕성한 집필활동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문인들은 이제 스스로 자구책을 찾기에 골몰합니다. 바로 동인의 결성과 동인지의 발행,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문학주가 60년대에 그 문학주라고 50년대에 있었던 것은 이제 문학예술, 그리고 이제 사상계도 이제 60년대까지 초반까지 와서 반문학주 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문학과 이제 자유문학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자유문학 60년대 초반에 이미 그 종간이 되고, 거의 뭐 유일하다고, 유일하게 문학지의 그 역량과 그 위력을 발휘한 것은 현대문학인데요. 현대문학 하나 가지고서는 이제 새로 막 왕성하게 자라나는 세대와 기성문학 세대의 작품을 수용하기는 아주 턱없이 지면이 모자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춘에 당선하고 나서도 영어청탁 받기 어렵습니다. 시 전문지도 거의 없었던 터고, 그래서 이제 자부동력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이 났었죠. 그때 그 분위기가 참 무시무시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몇 사람 모여서 얘기만 나눠도 주목받고 시키거든요. 그때 덕수궁에서 문인들, 시인들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상당히 모험적으로 얘기를 나눴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문화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계기가 돼서 나온 것이 60년대 사화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부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사비로 냈어요. 얄팍한 책이지만. 처음에 동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동인을 결성한 것이 아니고, 현대시대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가 한국시인협회 기관지 비슷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유치환, 박목월, 김수영 씨도 시 실었고요. 전봉건, 박남수, 그런 사람들이 시를 싣던 기관지 비슷한 잡지가, 현대시대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62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63년 들어서 그 안에 몇 사람들이 기관지 비슷한 거 이걸 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뛰어서 노는 동인지 비슷하게 바꿔서 젊은이들한테 맡기는 게 어떠냐, 그런 말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64년에 물론 62년 때부터 참여한 젊은 시인들도 있어요. 허마나 정진규, 주문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64년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받았어요, 젊은 시인들은. 제가 67년에 그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가 당선되고, 그때 대학 학생이니까, 근데 고대신문에 시도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고대신문에 굴뚝 소재부라는 시를 고대신문에다 발표를 했나? 그랬더니 그것을 그 김종해 시인이 보고, 그때는 고대신문이라면은 그 고대신문을 일간 신문사에서도 보고, 각 출판사 또 다른 사람도 그래 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대학신문이지만. 그 시를 보고서 김종해가, 시가 참 좋다, 동인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현대시 동인에 있던 내 선배 시인들이 다 내가 좋아하는 시인들이고,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 신분으로서 현대시 동인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마종하도 이제 신춘문예 된 다음에 현대시 동인이 됐고, 이 오세영 시인, 이건청 시인, 이런 사람들이 그 후에 현대시 동인으로 같이 합류가 돼서 이제 동인 활동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3년에부터 시작한 신춘시 동인이었어요. 신춘문예 당선한 시인들만이 모이는 그런 것입니다. 뭐 원래 동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애권 형성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문학적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어떤 이념을 가지고 추구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가령 모더니즘, 폴모더니즘, 순수는 순수, 어떤 그런 전통적 사정은 사정, 이런 갈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용케도 우리 그 신춘시의 그때의 신춘문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폭이 컸습니다. 되게 그 주제가 시사적인 것이었고 어떤 현실을 직시하면서 좀 그 활발한 어떤 그 시상의 전개라든가 또 시들도 다 좀 뭔가 볼륨도 있었고 이런 까닭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신춘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일골 형성이 됐었다고 봅니다. 일골로 모여진 것이 아니라 신춘문예 등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모태를 가지고 그런 그 입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런 것이 됐었고요. 청미회라는 거는 한자로 하면은 푸를 청자 눈썹 미. 그래서 파란 눈썹 이렇게 직역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속에는 깊은 그 젊음과 또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청청한 속 깊은 마음이 담긴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미동인회가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 한 석 달 후에 동인지를 우선 얄팍하게 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시화전을 본격적으로 한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욕심을 냈냐면 우리는 신진 한 3, 4년 된 이러한 문단 출발 얕은 시인이지만 그림만은 인류로 받자. 그래서 김기창 선생님, 박수근 선생님, 서세혁 선생님 모두 이러한 그 아주 대가들에게 우리 동인지를 가지고 직접 가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청미동인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화전 하는데 그림 좀 그려주십시오. 다 이쁘게 봐서 다 해주셨어요. 수많은 동인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펼쳤지만 60년대 문학 현장엔 여전히 무언가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현실에 가까이 닿아 있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이때 20대의 젊은 대학 교수 한 명이 출판사의 한 기퉁에서 책상 하나를 빌려 자리를 잡고 새로운 잡지 한 권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소외와 타락이 심한 사회일수록 소수 지식인의 슬기와 양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1966년 1월 당시 28살의 영문학자이며 서울대 교수인 백낙층은 장작가 비평 창간사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와 저항 정신으로 대변되는 장작가 비평은 그렇게 남의 출판사 한 구석에서 그 고고지성을 올립니다.